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식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과 짐승 발자국, 가지런한 모양의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벼화, 향기향, 기장서, 쌀미, 짐승 발자국변, 켈체, 보리맥, 가지런할제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벼화자입니다. 나무 목자 위에 삐질뼈를 한 글자인데 나무 모양의 줄기에서 이삭이 패어 더러워진 모양을 보고 벼라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벼나 곡식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벼화자가 들어가는 글자 씨종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무거울 중자를 합쳐가지고 벼 중에서 무거운 것만 가려낸 것이 벽시라는 뜻입니다. 옴기리자는 오른쪽에 마늘따자를 합쳐가지고 못자리에 빽빽하게 들어찬 많은 변모를 논에 심느라고 뽑아서 옮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향기향자입니다. 벼화자 밑에 해일자를 썼는데 여기서 해일자는 달감자, 맛감자 이 글자가 생략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합쳐서 새로 수확한 벼로 지은 쌀밥이 입맛을 돋우는 향기를 풍긴다 해서 향기향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향기향자가 들어가는 글자 향기형자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경세경이라고 하는 글자고 밑에가 향기향자 합쳐가지고 경세 소리처럼 멀리까지 퍼지는 게 향기다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은 기장서자입니다. 기장서자 윗부분은 벼화자, 가운데 쪽은 들립자가 조금 변한 글자고요. 아랫부분은 이 물수자가 변한 민물수죠. 합쳐서 물을 넣어 술을 만드는 데에 가장 좋은 곡식이 벼과의 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기장서자가 들어가는 글자 거물 여자가 있는데요. 기장서자 위의 오른쪽에 국자작자를 합쳐가지고 기장으로 담근 술을 국자로 떠서 보니 그 색깔이 거무스름하다 해서 거물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쌀미자가 되겠습니다. 열십자 사이에 원래 점을 4개를 찍어서 표현한 글자인데 글자를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아래쪽을 나무 목자처럼 쓴 글자입니다. 이 뜻은 벼 껍질을 벗겨 사방에 흩어진 쌀알들이라는 뜻이고요. 쌀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이 쌀미자의 원래 모양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쌀이나 곡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팔방향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불꽃염의 변형자로도 쓰입니다. 이 글자가 쌀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헤아릴 요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말두자, 국자독자를 합쳐가지고 밥을 짓기 위해 쌀의 양을 말이나 국자로 되어서 헤아린다는 뜻이고요. 가루분자는 오른쪽에 나눌 분자를 합쳐가지고 쌀이 계속 나누어지면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팔방향의 뜻으로 쓰이는 해멜미자, 여기서 쌀미자는 사방 그리고 X자 또 나오면 팔방 해서 8개의 방향을 뜻하는 글자고 여기에 착받침을 합쳐가지고 길을 가다가 사방팔방으로 나누어진 길 가운데서 길을 잃어 헤맨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불꽃염자가 쌀미자로 변형된 글자 도깨비불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위쪽은 불꽃염자가 변한 글자고 아래쪽은 어겨질천이라는 글자입니다. 합쳐서 어두운 밤에 불꽃이 서로 어겨지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도깨비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짐승 발자국 변입니다. 이 글자는 쌀미자 위에 삐질뼈를 한 모양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양 전체가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으로 어떤 짐승인지 분별한다 해서 혼자 쓸 때는 분별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모두
짐승의 발작이라는 뜻이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차례번자가 있는데요. 아래에다 밭전자를 합쳐가지고 짐승의 발자국이 밭에 차례대로 나 있다 는 뜻입니다. 다음은 켈치자입니다. 위쪽은 아래로 내려잡는 손의 모양인 손톱조자, 아래쪽은 나무 목자죠. 합쳐서 손으로 나무 뿌리를 캔다는 뜻으로도 쓰고, 또 손으로 나무에 채색을 한다 해서 채색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는 짐승 발자국 변이라는 글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짐승 발자국 변이 부수자로 쓰입니다. 먼저 이 글자가 캔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켈체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손수변을 붙여가지고 손을 내려잡아 뿌리를 캔다는 뜻이고, 나물채자는 위쪽에 풀초머리를 붙여서 손으로 캐서 먹는 풀이 나물이다, 채소다 해서 나물채, 채소채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채색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채색 채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토록삼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어떤 무늬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 글자 합쳐가지고 무늬가 나타나게 손으로 나무에 채색을 한다, 즉 색칠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보리맥자가 되겠습니다. 이 보리맥자는 올레자 아래에 천천히 걸을 새가 뒤져올 지자 이렇게 변형된 글자 합쳐가지고 수확 시기가 천천히 오는 게 보리다 해서 보리맥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에 초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천천히 온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보리맥자가 들어가는 글자 국수면자가 있는데요. 보리나 밀이나 같은 뜻으로 씁니다. 오른쪽에 난면자, 얼굴면자를 합쳐가지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얼굴처럼 납작하게 밀어서 칼로 썰어 만드는 게 국수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런할 자입니다. 맨 윗부분은 머리 부분 들어가는 글자고, 그 밑에가 작대기 같은 갈라진 모양을 표현해서 가닥날 아자라고 하는 글자고, 또 왼쪽에 칼도자, 오른쪽은 칼도자를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 그리고 맨 밑에는 고기 육자를 달월자로 변형한 육달월인데 위에 글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육달월의 윗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입니다. 합쳐서 고기의 가닥난 머리 부분을 칼질하여 가지런하다는 뜻이고요. 이 글자는 가지런하다, 정돈되다, 엄숙하다, 삼가다, 다스리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왼쪽에 물소변을 붙여가지고 건널죄, 구할죄, 다스릴죄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뜻은 여러 사람이 가지런하게 손에 손을 잡고 물을 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디어 빠지는 사람을 건져서 구해주듯이 다스린다 해서 물을 건너간다 해서 건널죄라고도 하고, 발을 헛디디어 빠지는 사람을 양쪽에서 손을 잡고 건져준다 해서 건질죄라고도 하고, 건져서 구해준다 해서 구할죄라고도 하고, 또 그와 같이 다스린다 해서 다스릴죄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약재제자는 오른쪽에 손칼도를 합쳐가지고 약의 재료를 칼이나 작도로 가지런하게 잘라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약재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2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